자,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 신용장의 뜻과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5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에 보니까 신용장의 뜻과 기능 해서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용장이라는 건 뭐냐? 신용장은 국제 무역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고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국제 무역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해소하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거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건을 다 보냈는데 돈을 못 받게 되면 외국이니까 아무래도 서로 믿지를 못하게 되면서 서로 무역 거래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금 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거기 지금 165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신용장의 발행 과정에서 사람 얼굴 나온 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요 네모안에 있는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수입업자, 거래, 은행 이렇게 해서 나오고 수출업자, 수입업자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무역 계약을 해요. 물건을 너한테 판매할 테니까 돈을 줘 라고 하죠. 그럼 수입업자는 그래, 물건이 다 오면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는데, 아무리 수출업자에다가 약속을 해도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이 수입업자가 물건을 갖고 도망갈지 어떨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수입업자가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곳이 다 어디냐? 거래 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은행이 있는데, 은행은 그 나라에서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각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얘 대신 내가 돈을 줄게 이런 약속을 해주면 이 수출업자는 믿고 물건을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입업자는 이 수입업자가 은행을 만들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이 은행에다가 막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라고 칩시다. 국민은행이다. KB죠, KB. 이 은행에다가 네가 지급을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 네가 지급해줘 하고 수입업자한테 얘기하죠. 그럼 이 수입업자 거래은행에서 수출업자한테 조건이 완료가 되면 내가 돈을 주겠다. 그 조건이란 건 뭐예요? 물건을 보내주면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이제 신용장의 발행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죠. 책 페이지는 165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용장의 기능은 이제 첫 번째로는 국제 무역의 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돈을 확실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면 국제 무역은 더 촉진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 표에 나와 있는 국제무역 촉진 기능에 지금 두 가지 기능이 나와 있는데 한번 쌤이 읽어볼게요. 신용장은 수출 대금 결제를 보장하고 상품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입업자는 신용장이 없는 경우
수출업자가 계약 조건대로 계약 기간 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신용장이 보증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를 믿을 수 있게 해줘서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수단 기능이다. 자,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내용을 봅시다. 수출업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내도됐다는 거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환호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 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하고 수출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수출업자가 물건을 보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지금 필요해요. 그러면 이 수출업자도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에 가서 내가 지금 뭐 8월 20일 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할인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100% 돈 중에서 90%만 받을 테니까 돈을 좀 미리 달라 하면 이 수출업자 은행에서 신용장을 확인해서 신용이 확실하네 이러면 90%의 돈을 미리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출업자는 그 돈을 미리 쓰고 이 수출업자 거래은행은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수입업자의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미리 준 대신에 10%의 이자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기한부 신용장의 수입상품 매매 대금으로 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 혜택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금융수단의 기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65페이지 오른쪽에 보니까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건 뭐냐? 자, 개설은행이 수익자에 대한 독자적인 대금 지급 확약서로 물품과 관계없이 선적 서류가 신용장과 일치하면 무조건적으로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이 물품이 수입업자에게 도착해야 이제 돈을 주는 건데, 이 물품하고 상관이 없이 이 선적 서류, 그러니까 뭐 어디에 이제는 실었다는 거죠. 요 서류가 신용장하고 일치를 해요. 그럼 이제 배에다가 물건을 실으면 이 배는 이제는 엄청 크겠죠. 이 배에서 갑자기 없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배는 이제는 바다에 뜨면은 그 나라까지는 어차피 먼저 와야 되니까 이런 선적 서류하고 신용장의 내용하고 일치를 하면 다 실렸네 이제 출발하면 끝이네 하고서는 그럼 내가 대금을 줄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건부 지급 확약서. 조건을 걸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만약에 수출업자가, 뭐, 돈을 내가 실어 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 아니다, 내 집 앞까지 와야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갖고 배가 뒤집어졌어요. 물론 서로 보험을 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야 이제 돈 줘. 그거 엎어진 거는 어차피 나는 보냈으니까 돈 줘 했는데 수입업자가 야 나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싫어 안 줘. 이렇게 되면 서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배를 타고 뭐 2달도 갈 수 있고 3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2달, 3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고 싶겠죠. 물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돈을 주고 싶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은 어, 서로의 입장에 맞춰서 이런 조건부 지급 확약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서로 이제 믿지 못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신용장의 특허 기능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